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변풍량 유닛 제2편입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압력 독립식과 압력 종속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압력과 펜이 갑자기 안 나왔네요. 압력과 독립된 아이들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았죠. 실제로 다 압력 독립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따른 원리가 구분됐는데 원래 공부하기로는 5개이긴 한데 실제로 하나는 제가 뭐 다른 자료나 이런 걸 몇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있는지 모르겠어서 실제로 쓰이거나 이론이 정립된 아이들만 4가지 정도의 종류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우리가 이제 벤추리형이에요. 벤추리형이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고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축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통로를 좁혀서 풍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죄송합니다. 우리 냉방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좀 편해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그거와 반비례해서 비례죠. 풍량이 많이 들어가야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결국 그 실내 온도가 너무 춥다면, 온도가 낮아졌다면 그에 따라서 풍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이 풍량을 조절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교축형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쉽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까요? 그리기가 또 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는 원래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원으로 그릴까요? 사각형 타입도 있고 원형 타입도 있는데 우리가 결국 1차 측에서 서플라이 공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압력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나가서 실내를 냉방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국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또는 그 온도가 추워서 우리가 이걸 조절을 하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풍량을 다 모든 것에 갇혀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풍량은 제외하고 컨트롤러 하나 이렇게 달아볼까요?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이런 바에 실제로 생긴 건 다릅니다. 그냥 개념적인 거로만 그리려고 이런 동그라미 부속을 하나 달았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원래 이제 스프링에 따라서 또 조절이 되는데 우리가 얘가 만약에 1차 측 압력이 세진다면 여기 지금 틈새 있잖아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요 틈새에 따라서 공기가 이동하게 될 텐데 만약에 원래 예를 들어 여기가 100파스칼일 때 풍량이 1000이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압력이 올라가면 이 1000 나가던 게 뭐 1300, 1500 이런 식으로 풍량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컨트롤러가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틈새를 좁히는 거죠. 또 이런 압력의 변동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실내가 추워서 풍량을 줄이려면 얘를 이렇게 교축하는 거죠. 틈새를 좁히는 걸 우리가 교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풍량이 많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넓히고 풍량이 적게 필요하면 얘를 이렇게 좁히는 형태를 우리가 교축형 변풍량 유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우리가 결국 실내 온도 TR이라고 해봤습니다. 룸 템퍼러처 실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풍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내 온도가 낮을 때 최소 일정 기준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20도일 때까지는 최소한의 풍량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건 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기량입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니까 냉방이 사실상 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환기량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우리가 설정값보다 올라감에 따라서 풍량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풍량도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6도라고 해볼게요. 올라가다가 결국 얘가 이만큼 벌려 있나 뭐라고 해야 되죠? 또이또이하다는 거죠.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식으로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최대 풍량이 나가서 우리가 이거를 Qmax라고 쓸 수 있고, 이쪽은 우리가 Qmi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맥시멈 풍량과 최소 풍량은 결국 온도, 실내 온도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이게 교축형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요즘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패스형입니다. 바이패스는 우리가 이제 뭐 배관에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쉽게 바이패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주 목적으로 쓰는 곳 방향 외에 그 외에 일부를 패스해버린다는 거죠. 즉 내가 풍량을 10을 넣다가 5로 줄이고 싶으면 이 나머지 5를 패스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값은 계속 1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해본다는 거죠. 실제로 물론 들어오는 풍량도 일부 조절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건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 있어요. 펴질까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입구가 넓긴 한데 들어오는 풍량은 일정합니다. 서플라이 풍량은 일정한데 우리가 이 안에 컨트롤러를 하나 넣고, 좀 밑에다 넣어야겠네요. 여기서 옆으로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댐퍼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이거 댐퍼가 좀 이렇게 안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야 바이패스가 완전히 되는데, 얘 있죠? 얘를 제가 새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얘를 제어하는 겁니다. 얘를 제어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풍량을 우리가 이쪽으로는 룸으로 가는 풍량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우리가 챔버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정 속 플래넌 공간으로 가는 건데, 요거 제가 개념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결국 들어오는 게 10이라면 10이었다면 만약에 얘가 처음엔 10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닫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추워져 가지고 5만 나가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점점 회전을 해서 이쪽을 최소화시키고 얘가 5로 바뀐다면 천정 속으로 5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우리가 바이패스 시킨다고 봐서 얘를 이제 바이패스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약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좀 똑바로 그릴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결국 룸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색깔을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덕트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아까 그려드렸던 이 댐퍼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부는 실내로 들어가게 되고 일부는 천정 속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정 속으로 방출된 건 우리가 뭐 여기다 실내에다 디퓨저를 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룸 챔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기 덕트를 연결을 해서 RA가 되겠네요. 우리가 바로 빼줄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얘는 좋냐? 그러면 사실상 딱 봐도 우리가 천정 속에 청정도가 필요하죠. 먼지가 너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필터의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패스를 통해서 일정량의 뭐 0부터 0은 안 되죠. 사실 환기해야 되니까 1부터 10의 풍량을 이동하고, 얘도 9에 따라서 0부터 9의 풍량까지 바이패스 시킴으로 인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한번 그래프로 봐보면 좋겠죠. 얘도 아까랑 똑같이 실내 온도를 적어주고 여기 풍량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풍량이 3개잖아요. 얘를 우리가 서플라이 QS, 룸으로 가는 걸 QR, 그리고 챔버로 가는 걸 QC, 바이패스로 그냥 B라고 쓰시죠. 바이패스 방식이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공급되는 양은 일정합니다. 일정하다고 보고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그래프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일정한 양의 풍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이 온도가 낮다면 우리가 실로 가는 풍량은 최소가 돼야 될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최소가 될 거고 일정 온도가 되면 뭐 온도 쓰는 건 그냥 제 임의입니다. 그냥 설정 온도가 되면 얘의 풍량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전부 바이패스가 안 돼요. 이 구조상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값까지 되고 궤도율이 댐퍼가 최대 개방치가 된다면 댐퍼의 최대 개방치 원래 온도로 써야 되는데 결국 온도와 이게 개방치가 거의 비례 관계가 되니까요. 이게 우리가 룸으로 가는 풍량이 될 거고 거꾸로 온도가 추울 때는 바이패스 되는 공기가 많을 겁니다. 같은 지점에 얘는 여기서 이제 풍량이 맥스가 될 거고 우리가 바이패스 되는 공기는 결국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데 뭐 색달라 보일 수 있지만 얘가 Q 바이패스죠. 얘 더하기 얘가 얘인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9면 얘는 10인 거죠. 1 더하기 9는 10. 그렇죠. 어차피 이 풍량을 나눠 가진 거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 분배가 됐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봐볼까요? 여기는 풍량이 똑같이 10일 거고 여기는 5 더하기 5가 되겠죠. 파란 것도 5, 빨간 것도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패스 구성이 있고 저는 실무에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게 유인형입니다. 유인형. 이것도 저는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유인형은 기본적으로 원래 고속 덕트에서 쓰게 돼 있는데 이 원리가 우리가 벤츄리 효과거든요. 얘도 베르누이 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속 덕트 설계를 일반 설계에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에서는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덕트가 그려져 있고 요 안에 바깥이네요. 바깥에 이렇게 VAV 그 케이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여기 그리고 이 구멍 그리고 이쪽에 댐퍼가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쪽 왼쪽이 지금 급기 덕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QS 급기 풍량이 일정량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댐퍼를 통해서 우리가 그 궤도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점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다고 보면 얘는 궤도율이에요. 서로 이제 비례 제어가 되는 건데 얘가 만약 70%가 개방됐다면 여기는 각각 15%가 개방이 되는 거죠. 뭐 이 댐퍼는 한 개만 설치될 수도 있고 두 개 또는 세 개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만약 50%라면 얘가 각각 25%씩이 돼서 100%가 될 거고 이 지금 100%의 기준이 공급 공기인 QS가 되는 거죠. 얘의 원리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바람을 세게 팍 쏘면 얘 지금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가 16도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내 16도로 공급되고 있으면 실내 온도는 보통 한 26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6도를 바로 쏘면 추우니까 이 실 안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이렇게 같이 믹싱해가지고 보내서 16도로 공급돼서 오던 공기가 뭐 일정 비율에 따라 섞이면 예를 들어 20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면 얘 자체가 그 훨씬 높은 온도로 공급이 되고 추운 거를 상쇄할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생각나는 게 담배 연기밖에 없는데 뭐 모기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났다고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사람 입으로 바람을 이렇게 훅 불면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훅 불게 되면 실제로 연기가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냥 옆에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 연기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연기는 우리가 이렇게 밀려나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연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훅 불면 담배 연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촥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둘둘둘 말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중간 부분에 빠른 속도의 유체로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 부분이 속도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흡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갈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요 원리를 우리가 이제 벤츄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름은 벤츄리 효과인데 그냥 뭐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고속의 공기를 뿜어줘야 여기서 이제 빨려 들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속 덕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로 통과되는 공기 속도가 너무 늦어서 이쪽으로 유인되는 양도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속 덕트에 적용을 하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정까지는 아니고 생각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얘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굵은 선이 됐네요. 얘도 똑같이 실내 온도와 풍량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결국 얘는 똑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총풍량의 개념은 사실 딱히 없고, 왜냐면 하나는 우리가 결국 유인 공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공급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급되는 이 공기가 QS-라고 봐볼게요. 여기는 유인되는 거니까 QU라고 해볼까요? QU-랑 사실상 원래 원리는 우리가 여기서 1차 측에서 공기를 많이 뿜어주면 유인되는 공기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보면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댐퍼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을 많이 시키고 있으면 이쪽 댐퍼가 잠겨서 실제로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주변 공기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높은 온도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유인하지 말고 공급되는 우리 아까 차가운 16도의 공기를 최대한 많이 공급함으로써 냉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냥 풍량을 제어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잘 안 쓰지만 또 있는 게, 정말 기초적으로 하나 그렸었죠. 우리 요 풍속계 단 다음에 아까 우리 요거 제어해가지고 우리 요 댐퍼 달면 되잖아요. 컨트롤러 하나 달아주고. 그럼 우리가 얘도 사실상 벤츄리가 아니죠. VAV 유닛이 되는 거죠. 병풍랑 유닛 중에서 이렇게 댐퍼용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 적용 안 하겠죠. 요즘에도 제가 설계된 거 봤을 땐 다 교축형을 다 많이 쓰고 있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만 그냥 첨언을 해보자면, 제가 나중에 또 올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VAB 유닛이라는 건 선정을 할 때 해당 그 부하 있죠? Q라고 쓸까요? 두 번째 Q로. 해당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 열량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어떠한 이 열량을 첫 번째로 할까요? 열량을 우리가 MC 델타 T라는 식을 통해서 이 질량 유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얘를 조절하는 거죠. 조절을 함으로 인해 우리가 냉방 부하를 처리했는데요. 실제로 이 변화할 수 있는 유량에는 풍량으로 써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되면 로 Q C 델타 T죠. 이 풍량의 변화에는 항상 최소한의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대한이라는 게 우리가 부하 계산을 해서 필요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 최소한은 우리가 변풍량 유닛의 단점이 되는 건데, 변풍량 유닛은 결국 우리가 풍량을 제어하다 보니까 환기량을 보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얼마나 호흡하는지, 활동량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춥던지 덥던지 일정량 이상을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치환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환기가 실이 너무 추운 상태에서도 우리는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풍량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무 추워서 냉방을 끄고 싶은데도 계속 차가운 공기가 일정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VAV 유닛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 유닛의 단점이라기보다 이건 그 시스템에 대한 단점인 거죠. 이 정도 보면 기본적인 유닛은 다 해본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